초이, 혹시 캄보디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캄보디아요? 앙코르와트?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요즘은 또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류 열풍도 다단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관광,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가 활발하죠.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행 가서 소매치기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설마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납치 같은 건 아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안타깝게도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캄보디아가 현대판 노예 산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중국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조직 범죄가 캄보디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현대판 노예 산업이라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가요? 핵심은 고임금 사무직을 미끼로 한 허위 구인 광고입니다. 주로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을 유인하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빼앗고 감금한 뒤 강제로 온라인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저도 그런 광고를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편하게 돈 벌어요 같은 문구요. 혹시 그런 광고가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너무 무섭네요. 네, 대부분 위장된 취업 사기이며 사실상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거죠. 유엔이나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이런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범죄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강제로 범죄 활동에 동원되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 왜 캄보디아가 이런 범죄의 중심지가 된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취약성이에요.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부패가 심각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전 세계 180개국 중 158위를 기록했고 인신매매 감시 등급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 집행이 돈과 권력에 좌우되면서 조직범죄가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158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범죄자들이 활개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군요. 싱가포르가 5인 걸 보면 더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맞습니다. 법 집행 자체가 마치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은 뇌물을 주거나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 허가를 구매하고 국가의 규제와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 때문에 최소 50여 곳에 달하는 대규모 범죄 단지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범죄 단지들이 음지에서 비밀리에만 운영될 수는 없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럼 정치인들도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단지에서 발생하는 노예화, 인신매매, 고문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중국 범죄 조직이 자행한 학대에 정부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활동이 단순한 방조 수준을 넘어서 국가 권력의 일부가 범죄 산업에 의해 장악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정치인들까지 손을 잡고 있다는 말인가요? 보통 범죄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범죄를 돕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범죄 단지는 토지 이용, 보안 유지, 전기 및 통신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고위층의 승인과 비호 없이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익이 정치 엘리트에게 뇌물 형태로 흘러들어가면서 국가기관 자체가 범죄 산업의 유지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언론 탄압과 투명성 부재로 더욱 심화됩니다. 스캠센터의 실태를 조사했던 현지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협박의 표적이 되면서 내부 고발이나 언론이 범죄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견제장치가 없다는 건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겠군요. 정말 안전판이 없는 것과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동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과 제조업이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적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타서 규제가 느슨한 국경 지역이나 특별 경제 지역으로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했죠. 이 과정에서 시아누쿠빌, 바벳, 포이펫 같은 카드
카지노 및 접경무역으로 발전한 지역들이 불법 자금 세탁과 조직 범죄의 거점으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적인 돈이 더 쉽게 들어왔다는 거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한 유혹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23년 조직범죄 지수에서도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점수가 10점 만점에 8.5점으로 평가될 정도로 코로나 이후 그 수가 급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경기 침체를 틈타 급진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캄보디아 정부는 이 불법 산업이 가져오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 유입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는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죄 조직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나요? 캄보디아 기반 조직범죄의 주된 수익원은 불법 온라인 도박과 사이버 사기, 특히 피그 부처링 사기입니다. 캄보디아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주요 운영기지로 기능합니다. 경찰이 적발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판돈만 440억 원이라고 해요. 이 조직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조직원 감시, 회원 관리, 자금 입출금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피그 부처링 사기는 또 뭔가요? 피그 부처링 사기는 로맨스 스캠의 일종입니다. 사기꾼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로맨틱한 파트너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온라인 관계를 구축한 뒤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암호화폐나 가짜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사기성 금융계획에 투자하도록 설득해 거액을 가로채는 고도의 금융사기입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며 범죄단지의 인프라 유지와 정치적 비자금 조성의 주요 자금원이 됩니다. 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기네요. 사람의 감정까지 이용한다니. 그럼 한국인들이 이 사기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한국은 높은 경제력과 디지털 금융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피그 부처링 사기의 최종 피해자를 모집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은 한국인 대상의 사기를 실행하기 위해 허위 고임금 광고로 유인된 한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는 한국인 피해자가 범죄의 최종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강제로 범죄 활동에 수행해야 되는 이중적인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이런 범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주로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베치, 포이페치 같은 국경 인접 지역과 시아누크빌 같은 해안 도시가 주요 피해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 지역들은 규제가 약하고 불법 활동을 벌인 뒤 다른 나라로 도피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특히 대규모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 카지노와 부동산 개발이 집중되면서 규제 공백이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한국 정부에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인 4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지역이 인신매매 위험지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캄보디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인신매매가 산업화되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단순한 조심하세요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경고였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단기적인 피해자 구조 활동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척결하도록 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동결하는 노력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 정부가 스스로 바뀌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노력도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온라인 허위 구인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 취업 사기 경고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에 위험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구조됐을 때는 심리치료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서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라도 해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수상한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겠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돈을 쉽게 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낯선 해외에서 달콤한 유혹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